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3번 대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 13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문 4개가 다 어려운 건 아닌데 특히 어려운 지문이 들어있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걸 9급 시험에서 출제해야만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어떤 지문 같은 경우는 변호사 시험에서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 문제에서도 주관식은 아니고, 객관식은 아니고 주관식으로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행시에서도 물론 내기 어려운 문제고, 왜냐하면 복합적 지식들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그럼 지문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죠. 지문 보시죠. 1번. 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상의 협의 취득 시에 매매계산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했던 취지 약정을 건물 소유자가 하였더라 하더라도 그 철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맞냐 틀리냐는 질문인데, 여기서 이제 먼저 대집행에 대한 거죠. 대집행은 뭐예요?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협의 취득 시 발생하는 철거 의무를 부담했던 취지 약정이잖아요. 이 약정이 공법상의 계약이냐 사법상의 계약이냐라는 논란이 생기는 거죠. 이제 학설상으로는 교수님들 책 보면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런데 판례는 이걸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철거 의무가. 그러니까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죠. 토지보상법, 공토법이라고도 부르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대집행 89조가 들어있고, 대집행비로 보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하거나 의거하여 행정명령이 되는 경우지, 이제 공법상이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이잖아요. 근데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을 우리는 뭘로 보냐? 사법상의 계약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의무, 이거는 법적 규율은 사법에 의한다는 거죠. 민법에 의한다는 거예요. 즉 공법에 의한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스토리 자체를. 그러니까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인데,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법적 규율은 민법에 의한다는 거예요. 다 민법에 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케이스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집행을 할 수 있나. 근데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공유수면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시 원상회복 의무는 대체적 자기의무에 해당되므로 행정집행 대상이 된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두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공유수면 매립 원상회복할 의무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공법상 의무겠죠.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의 철거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건물의 철거 플러스 점유의 이전이에요. 명도예요, 명도. 근데 건물의 철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점유 이전은 어떻게 돼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니까 대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럼 대집행을 못 하니까 뭘 하겠어요? 직접 강제를 하겠죠?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하겠죠. 이제 결국 실현하려면 직접 강제인데, 직접 강제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명도는 민사상의, 민법상의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당의 법률에서 대집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사상에 의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냐? 우리 대법원은 불허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스토리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불허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판례가 바뀐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유수험을 철거하면 건물 철거에는 점유 이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퇴거 명할 퇴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적으로 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철거할 대체적 해당 함으로 할 것이며 당신이 이제 철거물 대지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점유 이전이잖아요. 명도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별도의 퇴거물 집행권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된다. 이거 이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민법 관계를 해결한 거고,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이냐, 그 다음 비대책 자기의무냐 일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이제 뒤에 보시면 또 하나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3번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건물을 처음에 철거 의무자에 대해 제기한 건물 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철거 의무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의 교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만 두 개잖아요. 건물 철거는 대집행 방법을 할 수 있죠.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철거의 퇴거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비대체적이라 그랬잖아요. 비대체적. 그럼 직접 강제해야 되는데 직접 강제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거. 그럼 민사 방법이어야 되는데 민사 방법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뭘 했냐? 철거 명령 안에 퇴거를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해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보세요. 이러한 행정 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법으로 철거 수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민사상으로는 동시돼요.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케이스로 내면, 주관식으로 내면 딱 좋은 문제인데, 주관식으로 내도 민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파트, 민법에 지식이 있어도 집행 파트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걸 객관식에서 9급 시험에서 낸다. 모르겠습니다. 판례가 있으니까 외워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낼 수 있는데, 좀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이거 지금 만약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뭐가 돼요? 두 개 다 가능하다 그러면 중복죄소가 돼요. 민사상으로는. 중복죄소가 돼서 기각하게 돼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정의적 일대 퇴거 의무도 포함하고 있는 게 별도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돼 있죠. 판례가. 그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두 개의 권한이 필요한데 두 개의 권한이 필요하니까 하나로 해결한다는 게 두 개의 권한으로 가게 되는 순간 해결 불가능해요. 민사로 가자니 민사소송 안 되는 거고 공법을 하자니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이어야 되는데 이건 비대체적 자기의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려고 그랬더니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뭐 이행 강제금 부과거나 이럴 수 있지만 계속 안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도를 안 하고 있으면, 점유이전을 안 하고 있으면, 퇴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강제하려는데 직접 강제하려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력적 사실행위든 뭐든 다 떠나서 법률의 규정이 없어버리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제가 볼 때는 2번, 3번 지문이 꽤 까다로운 지문인데 이렇게 판례가 있다는 이유로 들어왔네요. 좀 실무가들도 어려워할 텐데 행정법을 잘 모르면. 그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많이 보셨던 문제죠. 행정조사할 때 들어갈 때도 이 문제가 나오죠. 정의자들이 위력을 행사해서 방해할 때 경찰령 직무집행법 근거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있다죠. 행정조사할 때도 나오죠. 진입할 때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해되셨죠?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알고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들이 이 판례를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건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걸 이해하고 외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 뭐 해설서들 뭐 기출문제집 있으니까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